안녕하세요. 북두시민혁명군의 전영돈입니다. 오늘 강의는 이재명의 운명에 대해서 주역점으로 한번 풀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무당으로 빙의를 해서 그 무당 분장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재명의 인생 그래프는 급전직하로 낭떠러지로 떨어지는 형국이 되었습니다. 물론 며칠 전 강의에서 이재명의 기가 이미 죽은 기가 느껴진다고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지금 이재명은 살아날 수 있는 길이 없습니다. 오늘 위정교사 사건의 결심 공판이 있습니다. 지난 선거법 재판의 결심에서도 법정 최고형의 구형이 떨어졌는데, 오늘도 검사의 구형은 법정 최고형이 구형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징역형이 떨어지는 거죠. 지금 강의를 하면서 먼저 주역점을 풀기 전에 재판의 기술적인 면을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주역점에 대한 강의는 이미 1년여 전에 북두시민혁명군이 강의를 한 내용이 있습니다. 그것을 댓글창에다가 공유를 해 놓을 테니까 시시콜콜한 이야기를 듣기보다 주역점부터 보고 싶은 분들은 그 댓글로 가셔서 시청을 하시면 됩니다. 근데 그 시청을 하시면서 보면은 그 강의에 굉장히 더듬거리고 떨고 있는 그런 그 동영상을 보게 될 겁니다. 그것은 그 주역점을 풀이할 적에는 에너지로 풀기 때문에 그 무당이나 귀신들이, 무당이나 어떠한 그 점쟁이들이 접신을 한다는 것처럼 조금 정신이 혼미하고 이래서 말을 더듬고 정신이 없어지는 경향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게 이야기를 할 적에는 모르겠는데 강의를 한다고 영상을 찍어보면은 그런 형국이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잘 이해하시고 시청하시기 바랍니다. 재판에 그 어떤 그 뭐랍니까, 절차라든가 어떤 기술적인 부분이 있어요. 그 국민들의 그 관심 혹은 시국 상황, 정치 상황하고 이런 게 맞물려 가지고 국민들이 관심이 많은 재판, 예를 들어서 어린이 유괴 사건의 범죄라든가 이런 재판에서는 1심에서 법정 최고형을 구형하고 판사들도 법정 최고형을 선고합니다. 그러면은 국민들 마음이 조금 풀리고, 너무 그 사형을 당했네, 무기를 받았네, 이런 마음이 생기면서 동정심이 일어나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법정 최고형을 구형하고 법정 최고형을 선고하는 겁니다. 그런 동정심 속에서 관심의 열기가 좀 식어지는 항소심이나 대법원에 가가지고 적당하게 변호사와 거래된 그런 형량으로 재판을 마치는 것입니다. 북두시민혁명군이 왜 이 말을 하느냐 하면은, 그렇기 때문에 이재명의 재판에 대해서만큼은 국민들이 끝까지 지켜보자, 끝까지 관심을 보여야 한다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재명의 재판의 문제는, 재판이 한 개라면은 그런 식으로 처세적으로 기술적으로 판사들이 이재명을 거래 형량으로 재판을 할 수 있지만은 재판이 4개예요. 앞으로 재판이 지금 진행 중인 게 4개고 또다시 고발되어서 그 수사 중인 사건도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얼마나 많은
고발이 있고 수사가 있을 것인지 앞을 분간할 수 없는 그런 입장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판사들이 판단을 할 적에 이재명이 사법 처리를 피할 수 없다, 이런 판단을 하게 되면은 판사들이 또 다른 재판 기수를 부릴 수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 하면은 이 당파로 극명하게 갈라져 있는 국민들의 따가운 시선을 의식해서 판사들이 서로 캄프라치, 즉 서로 엄호를 하는 그런 재판을 하게 되는 겁니다. 누구가 잘못됐다 이런 식으로 그 사람을 지명해서 대중들의 여론적인 폭력을 가하는 이런 그 일을 막기 위해서 검사나 판사들이 서로 엄호를 하는 겁니다. 왜? 재판이 4개니까. 그래서 검사도 판사들을 위해서 만약에 검사가 1년 때릴 일을 10년을 때리고 판사가 1년을 때리게 되면 판사 보고 잘했다 하는 거 아닙니까? 검사는 3년을 때리도 욕을 듣고 2년을 구형해도 욕을 듣게 되어 있는데 2년형을 구형하고 1년을 선고하면 판사를 욕을 하는 거예요. 당파적으로. 그런데 검사가 10년을 구형했는데 판사가 1년을 구형했다고 하면은 그 당파들이 그래도 판사가 최선을 다했다고 스스로 위로하는 경향이 있는 거예요. 그게 상대성인데 그 인간은 그렇게 상대적으로 약한 존재입니다. 그러니까 1심, 2심은 검사도 그 법정 최고형을 구형하고 판사도 법정 최고형에 가까운 그 선고를 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서 항소심에 가서 2심에 가가지고 또 조금 조정을 할 수도 있고 2심도 강하게 때릴 수 있고 이거는 판사들의 조금 재량이 있어요. 근데 1심은 무조건 최고형이 떨어집니다. 그러니까 검사가 서로 엄호를 하기 위해서 검사가 최고형을 때리고 판사도 1심에서 최고형을 때리고 2심에서도 최고형에 가까운 걸 때리거나 이렇게 하고 3심에 가가지고 대법원에서 판단을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더구나 이런 정치 사건은 10년을 받거나 1년을 받거나 벌금 100만 원 이상인 경우에는 다 모든 게 똑같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대법원에서 승부가 난다, 이런 식으로 서로 엄호를 해가지고 1개인의 판사에게 그런 시선이 돌아가지 않게끔 이런저런 재판의 기술 혹은 재주를 부리게 된다, 이렇게 판단합니다. 그러므로 이재명의 오늘의 재판의 결과는 이재명에게 아주 불리한 법정 최고형이 구형될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으며 11월에 있을 선고에서도 법정 최고형에 가까운 그런 판결을 받게 될 것입니다. 앞에서 말했듯이 그 2심 항소심에서도 그 부근의 판결을 받게 되고 결과는 대법원에서 판결이 날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재명의 사건을 자세히 들여다보면은 이재명이가 1심에서 지난 구형이 두려운 이유는 1심에서 무죄에 가까운 벌금형이 나왔다고 하면은 이재명이 시간을 끌 거예요. 왜? 2년 정도 1년 정도만 시간을 더 끌면은 대통령 선거가 있기 때문에 대통령 선거를 업어서 무죄로 대법원에서 확정 판결을 내릴 수가 있는데 지금 1심에서 최고형이 구형을 받았기 때문에 이게 무죄가 나기가 어려운 거예요. 왜냐하면은 이재명의 반대파들의 시선이 따갑기 때문에 적정한 형량을 내려야 되는데 그러기가 지금 어려운 입장에 있다가 보니까 그 대법원에 가서도 어려운 싸움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재명이가 이제까지 가져왔던 선거를 연기시키면서 시간을 끌어왔는데
이제는 시간을 단축시킬 것이다. 왜? 대통령 선거를 앞에 두고 유죄가 나올 판결을 대법원까지 끌고 가면은 선거 국면에서 출마를 하더라도 굉장히 불리하다고 그렇게 판단할 것으로 북두시민혁명군은 판단합니다. 그러나 역발상으로 대통령 후보에게 유죄를 때릴 수 있는 그런 배짱이 있는 놈이 있는가? 이런 식으로 역발상으로 대법원까지 시간을 끌고 가려는 전략을 부리지 않는다, 쓰지 않는다고 할 수는 없지만은 북두시민혁명군이 판단할 적에는 선거를 빨리 진행시킬 것이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이제 주역점으로서 이재명의 운명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렸지만은 댓글에도 달아놓을 거고 나의 유튜브 강의 초창기에 강의한 내용이 있어요. 그것을 댓글에다가 첨부를 해 놓을 테니까 좀 자세히 알고 싶은 분들은 그거 강의를 들으면 됩니다. 그 이재명을 두목으로 한 범죄 집단이 선택한 그 자신들이 정한 주역의 운명을 천화동인 그리고 화천대유라는 이 두 개의 궤를 자기들이 선택했기 때문에, 자기들이 전개로 뽑았든지 어떻게 선택했기 때문에 북두시민혁명군도 그 사람들의 운명적인 궤를 가지고 해석을 했습니다. 그 천화, 하늘 아래의 그 화려함 혹은 총명함 혹은 전성기, 그 불이 화가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늘 아래에 그 불인 천화동인, 쉽게 말하면 정치판에서 이야기하는 걸로 이야기하면은 깃발을 든다고 하는 거잖아요. 하늘 아래 불을 켜서 사람들을 모이게 하는 것이 천화동인입니다. 그리고 천화동인의 다음 궤가 12번째인가 13번째 궤인데 그 다음 13번째인가 14번째 궤가 화천동인입니다. 참, 천화동인 다음에 화천대유입니다. 화천대유. 그게 무슨 뜻이냐면 불을 피워서, 하늘 아래 불을 피워서 사람을 모이게 한 거예요. 그 불이라는 거는 권력일 수도 있고 총명함, 지혜일 수도 있고 뭐 여러 가지로 따뜻함일 수도 있고, 불이라는 게 좋은 의미가 있으니까 그 사람이 모이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 사람을 모아서 화천대유, 나의 지혜, 밝음 아래 하늘을 내 발밑에 였는 거예요. 화천대유. 그러니까 천하를 대유, 큰 것을 진다. 그게 재산이든 권력이든 하늘을 발밑에 였는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사람 몸과 나의 지혜로 패거리를 만들어서, 패거리라면 좀 이상하지만 조금 정치적인 용어로 당을 만들어서 권력을 진다. 주식회사를 만들어서 재벌이 된다. 이런 내용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주역의 전체 궤에서 1번 아니면 2번으로 좋은 그런 아주 훌륭한 궤입니다. 그 훌륭하다는 뜻은 동양 철학의 주역은 인간 사랑을 근본으로 하고 있는 성격상, 본질이 주역은 본래 성격상 인간 사랑을 담고 있습니다. 주역의 궤가 나쁜 궤가 하나도 없습니다. 본래는. 그러나 인간사의 구별로서 보면은 이 궤가 1번 아니면 2번이다 이런 거지, 64개 모두가 좋은 궤입니다. 주역의 철학의 근본성은 인간 사랑에 있습니다. 그래서 주역 궤가 경고를 하는 그런 문구는 있지만은 저주하는 궤는 없습니다. 그러므로 주역점을 풀 적에는 그 본래적인 성격, 그 동양철학에서 말하는 본이라는 뜻으로 성이라 말이 하잖아요. 성, 본래적인 성격. 그 본래적인 성격을 바탕으로 해서 운명이라 하잖아요. 명.
각각 개성적으로 그 가진 그 성격을 명이라 그러거든요. 하늘에서 준 거든 어쨌거나 사람마다 명은 다른 거예요. 그 주역이 가진 기본적인 성격은 같은데 그 인간들에게 주는 괴가 똑같은 괴라도 사람마다 그것을 해석을 달리 하는 겁니다. 그래서 천하동인과 하천대유를 그 북두시민혁명군이 그 해석을 한번 해보는 겁니다. 주역점 자체의 성격이 아니라 이 사건과 이재명의 개성으로서 각각을 풀어보는 겁니다. 그런데 천화, 화천 이렇게 이름을 지은 것을 보면은 이 정계를 내린 사람은 이 집단들에게 어떤 그 의미를 주었나 하면은 이 두 개가 교역이라 그래. 상하가 바뀌어 있는 거예요. 화천 대유고 천화, 화천 천화 바뀌어 있잖아요. 아래위가 바뀌어 있는 거를 교역이라 그러고, 거울을 좌우로 한 것처럼 위아래가 이렇게 딱 바뀌는 거를 도전계라 합니다. 그래서 화천 대유와 천하 동인은 서로 교역계이기도 하고 도전계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장명을 한 사람이 북두시민혁명군이 분석하기에는 너희들 그 집단은 운명 공동체야. 한 사람이 망하면은 다 망한다. 그러니 절대 분열하지 말고 운명 공동체로서 행동해야 된다. 이런 거를 암시한 것이 아닌가. 북두시민혁명군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그 두 개가 이렇게 디비도 같은 개가 되고 저렇게 디비도 같은 개가 되는 그런 운명적인 상황을 내포하고 있다. 이런 뜻입니다. 앞에서 잠깐 설명했다시피 천화는 하늘 아래 불입니다. 이거는 무엇을 뜻하냐 하면 북두시민혁명군은 그 형상을 성화불로 해석을 했습니다. 그러고 화천대유는 그 지혜가 충만해서 하늘을 밟고 있는 형상이다. 이렇게 북두시민혁명군은 형상을 여러분에게 설명합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대강의 그림이 그려질 겁니다. 하늘 아래 성화라는 거는 그 스타디움에 올림픽 성화불이 붙으면은 전 세계인이 우러러보고 박수를 치는 불이 되는데, 그 불이 꺼지면 어떻게 됩니까? 그 스타디움을 앞에 지나가는 사람도 쳐다보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천화동인, 이거는 그만큼 일어날 때 온 사람들이 모여들고 쳐다보는 그런 화려한 형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화천, 그 지혜가 하늘을 밟을 때, 하늘처럼 움직일 때는 겸손하고 조심해야 된다는 뜻이 있습니다. 왜? 내가 권력을 쥐고 하늘을 발밑에 놓을 정도로 훌륭한 사람이 되었다. 이랬을 때 자만을 하면 안 된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큰 일에는 그 주역에서도 경고를 내리고 있는 게, 음모나 사심이나 범죄 같은 거를 저지르면은 국민들이 시선이 다 보고 있기 때문에, 성화불처럼 보고 있기 때문에 절대 성공할 수 없다는 거예요. 공적이고 모든 사람이 동의할 일을 해야 된다고, 그건 하늘같이 하라고, 하늘같이 움직여라고 주역에도 경고문을 써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재명이나 김만배가 이거를 장명을 할 때 자기 스스로는 공익을 위한다고 했겠지만은 실제로는 범죄화되면서 자기들이 목적을 가진 일이 실패를 했다. 북두시민혁명군은 그렇게 분석을 합니다. 그러므로 그 주역의 괴를 성격적으로 해석하면은 인간을 저주한 게 없지만은 그 주역의 엄밀한 의미로 각 개개인의 개성이나 사건으로, 그 명으로 이렇게 해석을 했을 때
이재명과 그 일당들은 성화불이 꺼진 것처럼 그 운이 끝이 났고, 그리고 다시는 그 재기가 되지 않습니다. 왜? 성화불은 불을 붙이고 꺼지고 나면 그 성화대에 다시 불을 붙이지 않잖아요. 자기가 다시 다른 이름으로 불을 붙일 수 있어도 그 똑같이 다시 불을 계속 지필 수 없기 때문에 주역상으로 보면은 그렇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천하동인 바로 앞에 깨가 천지비깨입니다. 천지비. 하늘과 땅이 딱 갈라서 가지고 소통이 안 되는 상황을 그 꽉 막힐 비자로 씁니다. 이거를 해석을 해보면은 그 김만배가 대장동 개발 사업을 하려는 중에 성남시 관청 위 천에 하늘에 막혀 가지고 일이 풀리지 않는 입장에 있었다고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천화동인은 이 하늘의 비, 그것이 천지비에서 천화동인으로 이 변신을 하는데, 그 천지비 막히 있는 세상에 사람을 사람을 모은다든가 사람을 만난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토정비결식으로 이야기를 하면은 귀인을 만나서 일이 잘 풀린다, 이런 뜻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김만배가 대장동 개발 사업에 뛰어들면서 일이 될 것 같기도 하고 안 될 것 같아서 굉장히 고민을 할 때 이재명을 만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재명을 통해서 그 대장동 개발 사업을 시작하게 돼서 큰 돈을 벌게 되는, 대유를 하게 될 수 있는 형국을 만들어낸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북두시민혁명군이 분석할 적에는 김만배가 성남시를 설득하는 과정에서 이재명을 만나서, 아니면 그 무리들을 만나서 당신이 이렇게 나를 도와주면은 우리 이런 훌륭한 사람들이 모여서 당신은 대권을 대유를 할 수 있게 만들어 주겠다, 뭐 이런 점술적인 이런 설득에, 혹은 설득이나 꾀임에 이재명이 혹했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재명이가 아주 적극적으로 도왔다, 이렇게 이 주역점으로 보면은 이렇게 해석이 가능합니다. 그러면서 그 주역 형상으로 보면은 성화불이라는 게 모든 사람이 쳐다보지만은 땅 밑에 불이라면 어두운 데 있으면 불이 자기 빛이 확 나잖아요. 그러나 대낮에 불빛은 잘 보이지가 않는 거예요. 그래서 하늘 아래 불빛이니까 그 사람들을 모아서 자기 밤이, 해가 질 때 밤에 자기 빛이 날 때까지 조심하게 꺼지지 않게 조심스럽게 있으면서, 왜냐하면 하늘 아래 불이니까 바람이 불거나 하면 꺼지기 때문에, 성화불도 꺼지는 수가 있기 때문에 얼마나 조심을 합니까? 그것처럼 불을 조심해 가지고 불이 자기들의 존재가 드러날 때까지 아주 조심스럽게 하면서 대유로 진행해 나가야 된다, 이런 그 정계상의 그 형상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재명과 일당들은 대유를 기다리지 않고 대유를 한 것처럼 행동을 해버린 거예요. 이제는 쉽게 말하면은 다 된 밥에 콧물 빠뜨렸다, 다 된 밥에 뭐 콧물을 빠뜨렸다, 이런 속담처럼 이제는 거의 완성이다, 이제는 몇천억의 재벌이 됐다, 이런 환상이고, 이재명이도 돌아가는 형국이 내가 돈이 없어서 그렇지 돈만 있다고 하면은 대통령도 할 수 있다, 이런 자만심이 있었는데, 대통령 선거에 나갈 수 있는 돈을 이런 일당들에게 일단 가지게 됐다는 그 자만심이 생겼다, 이렇게 판단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재명이가 이 대유를 한 것처럼 움직인 사건이 무언가 하면은, 이번 대통령 선거 말고 20대 대통령 선거 때 문재인과 대통령 후보 경선을 한 겁니다.
이것이 이재명이가 인생이 꼬이게 된 하나의 시초가 된 겁니다. 그러면서 이낙연과 등을 돌리면서 자기가 대권을 진 것처럼 행동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대유를 하지를 않았어요. 대권을 지지도 않았고 돈도 그거를 완전히 자기 것으로 만들지 못한 이런 형국에서 쉽게 말하면은 자기들이 완전히 세상 일이 다 된 것처럼 판단을 했다. 이 주역점으로 가지고 해석을 해보면은 그런 점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주역에서 말하는 기본적인 성, 인간 사랑에는 너희들에게 이런 사적인 이익을 추구하는 일에 대해서는 성공을 시켜줄 수 없다라는 주역점의 본래적인 성격이 있다는 것도 무시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인간사로 들여다봤을 때 그런 동인에서 당을 만들어서 여론조사를 해보니까 대통령이 완전히 결정적이다. 이러면은 더 겸손해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 겸손이 아니고 다 된 것처럼 생각하고 행동했다 이겁니다. 그게 그 사람들의 그릇이고 물론 주역이 주는 기본적인 경고인 것입니다. 그래서 천화 동인 다음에 화천대유 다음이 뭐냐? 그겁니다. 겸손할 겸자. 이 당신이 대유를 다 이루려고 하면은 겸손하라는 그 덕목을 거기다가 심어 놓은 거예요. 그 다음 게에서 쉽게 말하면은 빗게 캄캄하게 막혀 있는 사업적인 형국에서 동인 사람을 만나서 사업을 일을 풀어 가지고 큰 것을 얻게 되는데 그 큰 것을 얻게 될 때까지는 겸손하라. 이게 주역의 괴의 순서입니다. 12, 13, 14, 15 이 4개의 순서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물론 그 사람들의 그릇이고 주역의 본래적인 경고지만은 겸손하지 못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를 이렇게 들여다보면은 사람을 모으는 천화 동인의 아래에서 두 번째 개가 음의 개입니다. 나머지는 전부 다 양의 개예요. 쉽게 말하면은 이제 아래 개는 세상의 일이고 위의 개는 하늘의 뜻이나 왕의 권력 관계를 말합니다. 위의 개는 귀족이나 왕 혹은 권력 세계, 뭐 하늘의 세계 뭐 이렇게 또 상대적으로 설명할 수 있어요. 그 천하 동인의 개는 두 번째가 주인이거든요. 항상 주역에서는 가운데 중이라는 그게 그 주인공인데 이 주역 이 천화 동인의 괴를 보면은 두 번째 개만 아래에서 두 번째 개만 그 음이고 나머지는 전부 다 양입니다. 양이라는 것은 이렇게 획이 하나 있는 이 양의 개는 도덕적이고 건전하고 지혜가 밝고 훌륭한 사람을 뜻합니다. 그 상대적으로 남자를 말하고 하여튼 현명하고 이거 조금 상대적으로 음양을 해석해야 돼요. 근데 음은 부드럽고 겸손하고 쉽게 말하면은 조금 사람을 모으는 형상이에요. 그리고 양은 발산하는 형태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김만배가 그 두 번째 주인공으로서 음으로서 부드럽게 사람들을 모으고 겸손하고 이런 입장으로서 사람들을 잘 모은 거예요. 그래서 그 일이 진행이 잘 됐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화천대유는 이 도전깨니까 위에서 두 번째 개만 음이고 나머지는 또 전부 다 양이에요. 그 위에 두 번째는 주인공이니까 뭐겠습니까? 왕을 뜻하는 거예요. 그게 이재명을 뜻하는데 그 두 번째 개가 왕이 그 훌륭한 양의 개에 둘러싸여 있으니까 왕이 그 사람들을 잘 다스리기만 하면은 태평성대가 되는 그런 형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재명은 그 처음에 그 사람들에게 등장했을 때 그 사람들을 아주 훌륭한 사람들이고 도덕적이고 훌륭한 사람이기 때문에 자기도 겸손하고 성남시장밖에 안 되니까 뭐 그 조그만 지방단체 물론 작은 건 아닙니다만 시장으로서 대권으로 치면 아주
존재도 없는 지방 사람이잖아요. 중앙 정치 무대에 등장도 안 한 사람이니까 이재명도 겸손하게 그 사람들을 잘 활용을 하고 잘 리드를 해나갔다고 북두시민혁명군은 판단합니다. 그런데 이 천화동인에서 화천대유로 넘어오는 과정을 보면은 이 화천대유에서는 김만배의 역할을 하는 아래에서 두 번째 개가 양이 되어 있는 거예요. 잘난 척을 하고 아주 막 훌륭한 척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위에 이 부드러웠던 이재명 엄이 마음으로 내심으로 이 친구 이게 이 조금 봐줬더니 안 되겠네, 예를 들면 이래서 거기에 이재명도 또 중앙정치 무대에서 이재명이 이름도 알리게 되고 이러니까 이재명 자체도 건방지게 되고 이 변화 과정을 보면은 그런 과정에 있기 때문에 이 두 사람이 혹은 전체 사람들이 범죄가 그렇잖아요. 성공하기 전에는 주범과 공범이 잘 나누어 가지자 했는데 성공하게 되면은 그 범죄인들이 자기 이익만 사익만 추구하는 사람이 되다 보니까 그 합의가 잘 안 되잖아요. 그 범죄인들의 특징이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여기에 이재명도 건방지게 되고 이러다 보니까 여기에 갈등이 일어났다. 이렇게 주역점으로 해석해 볼 수 있습니다. 앞에서 말했다시피 그러니까 이 화천대유의 다음 괴가 바로 겸손이라는 거. 끝까지 모두가 그 동인이 모였던 사람들이 큰 돈을 만지게 되든가 큰 권력을 가졌을 때 분배가 분명하고 그들끼리 겸손하게 마무리를 잘 지었어야 되는데 이 주역의 개상으로만 해석을 하면은 그런 문제가 있었을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은 이 천화동인에서 화천대유로 넘어오는 이런 그 과정의 개는 옳고 그 대의를 위한 일에는 좋은 개지만은 나쁜 일에는 아주 나쁜 개라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이재명이가 이 했던 대권을 지기 위한 행위는 좋았는데 거기에 모든 부동산에 조금이라도 지식이 있는 사람은 그 대장동과 백현동 사건은 그 당군 이래에 그 관이 시청이라든가 시장이 가장 부패한 사건으로 기록이 될 거로 봅니다. 그 부동산의 비업자만 알아도 그것이 얼마나 부패한 사건이고 부정된 사건인가를 모든 사람이 알 수 있습니다. 설사 그렇다 하더라도 나는 깨끗하다. 그거는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이재명의 그 변론은 지금 부동산 사무실에 있는 사람은 전부 다 이재명이가 대통령이 돼야 된다 이런 생각을 가진 사람조차도 대장동과 백현동은 당군 이래 최악의 부정부패 사건으로 거론하고 있습니다. 그거는 그 재개발 사건이라든가 재건축에 관련된 사람 혹은 부동산에 붙자만 아는 사람도 어느 누구도 인정하는 사건입니다. 그러므로 이런 나쁜 목적을 가진 그런 일의 점괘에 천하동인이나 화천대유라는 좋은 괴가 나오면은 굉장히 조심해야 된다는 겁니다. 주역에서 강조하는 것이 바로 그런 겁니다. 결론적으로 말을 하면은 이재명과 그 일당들은 모두 몰락하고 이재명은 성화불이 꺼진 올림픽 주 경기장처럼 사람들은 흩어지고 없고 이 추운 겨울날 아주 어려운 고난에 처할 것이다. 이런 북두시민혁명군이 강의에서 점괘로 내놓은 적이 있습니다. 올겨울 내년 3월까지 이재명에게 아주 큰 무시무시한 일이 예를 들면은 주변인이 했던 것처럼 자기 스스로 목숨을 버리는 그런 일까지의 큰 고난이
다칠 것이라 봅니다. 그래서 만약에 재판부가 이 사건의 규명을 좀 하고 싶다 이러면은 이재명을, 아니면은 인간 생명을 살려놔야 되겠다고 한다면은 이재명을 법정 구속시켜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은 이재명에게 아주 불상사가 일어나기 쉽다. 왜? 성악불을, 그게 모든 사람들이 그 스타디움 지날 때마다 성악불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성화대. 그 철거해야 안 되겠느냐, 혹은 다른 방법이 없느냐고 모든 보는 사람들마다 그런 느낌이 되는 것처럼, 이재명이가 오늘 재판에서 구형이, 최고형이 떨어지면은 그 동정심이 생긴다 했잖아요. 동정심이 생기면서 풀어주자는 게 아니고 저 어떡할까 이런 고민이 생기게 되는 거예요. 다시 말하자면은 천화동인과 화천대유는 뭐 다른 책에는 없지만 북두시민혁명군은 이 성악불의 형상이다. 그러니 이재명의 앞날은 참 참담하다. 더구나 1심 선거 부정선거 재판에서 조금 낮은 형을 받았다 하면은 그 재판에 기술을 부릴 수 있는 여러 가지의 선택지가 있는데 1심에서 최고형을 받았기 때문에 2년 구형에 무죄를 때릴 수는 없지 않습니까? 증거가 없는 것도 아니고 증인들도 다 있는데, 이런 어려움에 처함으로써 이 겨울날, 아주 추운 겨울날 이재명은 너무너무 어려운 판단을 해야 될 시기가 오지 않겠는가. 그래서 인간 사랑 혹은 생명 존중으로 치면은 이재명은 11월 달 선거 공판에서 법정 구속을 하는 게 좋지 않겠느냐. 아니, 이재명을 싫어하기 때문에 법정 구속을 하라는 것이 아니라 지금 현재 형국이 이재명이를 살리려면은 법정 구속을 해야 된다. 북두시민혁명군은 이것처럼 이재명의 형상이 어렵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오늘 강의는 여기까지 하기로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